아버지가 땅을 삽으로 다 뒤집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 밭이 300평 정도 되는데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다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나 관리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경운기는 경운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관리기는 관리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구입하면 좋은데 자금 형편도 그렇고 주말 농장에 두 가지를 다 산다는 건 좀 낭비인 것 같아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관리기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경운기에 비해서 덩치가 작고 출력이 작습니다. 로타리 작업되고 비닐 씌우는 멀칭 작업, 그 다음에 두둑 만드는 구글 작업, 배토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경운기에 비해 관리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로타리만 기본이고 구글 작업이나 아니면 멀칭 작업 같은 건 뒤에 다는 걸 또 따로 사야 됩니다. 관리기의 최대 장점은 경운기에 비해 다루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기가 휘발유를 사용해서 카브레라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방치하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관리기 고장났다 그러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고장이에요.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써야 1년에 한두 번인데 방치하는 기간이 기니까 아무래도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고장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경운기는 경유를 사용하고 경운기도 뭐 분무기나 양수기 같은 걸 달아서 쓸 수가 있는데 주말 농장용은 거의 로타리용으로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타리만 달린 경운기를 팔아요. 오랫동안 방치해도 별 고장이 없고 바깔 때 힘도 좋고 그런데 이게 덩치가 있어서 좀 다루기가 힘들고 좀 조작이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저는 그 로터리 달린 경운기를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 농장 평수가 좀 작으면 관리기, 그 다음에 평수가 좀 크면 경운기, 그리고 토질이 좀 보슬보슬하고 돌이 없는 곳은 관리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좀 땅이 단단하고 거칠고 좀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데는 경운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빈도가 많고 연세가 드신 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계 조작이 서투신 분들은 관리기가 낫고 1년에 한두 번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뭐 기계 조작에 조금 흥미가 있고 수동 자동차 있죠.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는 스틱 자동차를 말하는데 그걸 운전해 보신 분은 경운기는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주말 농장 하기 전에는 경운기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경운기 사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잘 모르니까 무리 안 하고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어려움도 없고 좀 위험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주말 농장의 상황에 맞게 관리기나 경운기 중에 구입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운기 기본적인 구조하고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경운기 엔진 부위입니다. 이쪽에서 점검하실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쪽에 있는 게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눌려서 열었을 때 여기 위에 물이 찰랑찰랑 위에까지 차 있어야 돼요. 겨울철에는 혹시 얼 수가 있으니까 구동액을 넣어야 되는데 자동차용 구동액 넣으시면 됩니다. 뜨거울 때는 열면 안 되고요. 항상 식었을 때 여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연료, 경유를 넣죠. 여기를 뚜껑을 열고 경유를 부으면 되고요. 이쪽 밑에 보면 이쪽을 보시면 경유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요 밑에 있는 게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겁니다. 경운기를 평지에 두시고요. 뚜껑을 열었을 때 여기까지 찰랑찰랑 넘칠랑 말락 하면 된 거예요. 근데 엔진 오일은 경운기 구입하실 때 한 번만 점검을 하시고 이 밑쪽으로 요 밑에 쪽으로 누유가 없다 그러면 굳이 자주 점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쪽은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는 각종 레버가 있는데요. 먼저 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밑에 자전거 브레이크 같이 생긴 레버가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고 클러치입니다. 오른쪽 클러치를 당기면 오른쪽 바퀴가 중립이 돼요. 그래서 경운기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왼쪽 클러치를 당기면
왼쪽 바퀴가 중립이 돼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리막에서는 반대가 돼요. 내리막 경사도에 따라 틀린데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고 그 클러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레바를 당기면 오른쪽 바퀴가 중립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안 채우고 경사지에 놔두면 차가 굴러가죠. 그것처럼 오른쪽 바퀴가 중립이 되니까 평지에서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데 경사지 내리막길에서는 중립이 되니까 경기 무게 때문에 오른쪽이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경사지에 따라 다른데 경사가 약하면 좀 덜하고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른쪽 클러치를 당기면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경사가 좀 덜 심한 곳부터 조금씩 해보시면 금방 감이 잡힙니다. 이 핸들 위에 있는 게 악셀 레바인데 여기 위에 보면 H하고 L이라고 하이 로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이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하면 엔진 RPM이 올라가고요. 로우 쪽으로 하면 엔진 RPM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끼면 시동이 꺼지는 거죠. 이 반대쪽에 있는 게 시동을 걸 수 있는 키박스고요. 키를 넣고 시동을 겁니다. 이게 감압 밸브인데 키를 넣고 돌리면 스타트 모터가 엔진 힘 때문에 잘 안 돌아가니까 감압 밸브를 당기고 키를 돌리다가 감압 밸브를 밀어 넣으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시동 거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주 클러치, 주 브레이크입니다. 아까 핸들 밑에 있던 건 바퀴 클러치이고 여기 있는 건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차단하는 클러치 그리고 브레이크입니다. 한 번 당기면 클러치가 되고 한 번 더 당기면 브레이크가 됩니다.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클러치를 당기고 기어를 넣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놓으면 경기가 앞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기어 레바입니다. 여기 1, 2, 3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1쪽에 놓으면 1단이 되는 거고요. 2쪽에 놓으면 2단 그리고 3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 반대쪽에 있는 게 후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후진 쪽으로 하면 경기가 후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아 레바 밑에 있는 게 부변속 레바입니다. 이게 로타리를 사용할 때 이 레바를 사용하는 거예요. 부변속이라고 적혀 있고 저속, 고속, 그 다음에 잘게, 굵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레바를 밑으로 내리면 경기가 저속으로 움직이고요. 위로 당기면 경기가 고속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노타리 칠 때는 항상 저속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바는 항상 밑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위로 당길 일은 없어요. 굵게 쪽으로 하면 로타리 날이 조금 천천히 회전을 하고요. 잘게 쪽으로 놓으시면 로타리 날이 빨리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타리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 시동이 걸렸다 치면 클러치를 당기시고 기아 레바를 1단이나 2단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병선 레바는 밑으로 저속 그 다음에 잘게나 굵게 쪽에 선택을 하시고 클러치 레바를 놓으면 경기가 굴러가면서 로타리 작업이 되는 거죠.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동 거는 방법하고